1주차는 그냥 내내 반성만 해야 돼. 국어는 특히 인강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것 같아.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틀렸을 때 옆에다가 그냥 비속어 하나 써놓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 그런 게 안 되고 구평을 앞두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샤 수아. 민구입니다. 이제 곧 9월 모의고사가 다가오고 있어. 이제 9월에서 아마 한 달 남은 시점일 텐데 지금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약간 고민하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별로 그리고 실제 사례를 예시로 한 개씩 꼽아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한번 계획을 세워볼까? 구평을 앞두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약점 분석인데요. 약점 분석 어떻게 하죠? 일단 최근에 본 육모 시험지가 있을 테니까 그걸 갖고 와서 한번 펴본 다음에 그냥 문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뭘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그거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수학이라고 치면 뭐 어려운 3점이나 쉬운 4점에서 모르는 개념이 있었다. 그럼 지금 당장 개념이 부족한 거니까 개념 보강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문풀에서 시간이 부족했다. 그럼 약간 문풀 연습을 해야 될 수도 있겠고 이것까지 괜찮은데 킬러를 못 푼다. 그럼 이제 킬러 연습을 해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시험지를 보면서 자기 상태를 분석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구평으로 대학 가는 게 아니잖아. 수능 이전에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날리게 되면 수능 시험날 이제 엄청난 공포를 겪게 되거든? 수미잡 이러잖아. 수연 미만. 그래서 이번 구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약점을 찾고 그걸 분석해서 보완을 하고 넘어가는 건데 또 학생들이 고민이 많은 게 보통 약점이 한 개가 아니야. 그치. 그리고 뭔지 몰라. 그냥 총시력 난구인 경우가 많고. 그치. 찾을 때마다 하나씩 나오고 그러면 이제 약점 한 100개 찾아왔는데 어떻게 보완해야 되냐. 한번 경우별로. 경우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여기 개념 부족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9월 모의고사를 얘기하고 있잖아. 이제 여기 지금 이 붙이는 것 중에 빠진 게 있어. 반성. 반성. 네. 정신 수양. 엄매 선택자인데 지금 9월 한 달 전인데 개념이 부족하다? 엄매 개념이 심각한 안 돼 있다? 그러면 1주차는 그냥 내내 반성만 해야 돼. 시급히 0주차에 개념 공부를 해야 돼. 당장. 개념 공부를 그냥 난 한 달 동안 제대로 한다 생각하고 해주면 되고 사실 또 문학이나 언매는 강사별로 다 있지 개념 강의가 EBS, 나비효과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결제를 할 거다 그럼 1타 강사들별로 아마 개념들이 다 있을 거야. 주로 한 달이면 완성되도록 되어 있을 거거든. 그런 거 듣고 개념이 너무 부족하면 개념 공부를 좀 중심적으로 해주면서 나는 사실 예를 들어 9월 전인데 아직도 개념이 부족하다. 그럼 개념을 2주차, 3주차까지 끌고 가는 게 말이 안 돼. 무조건 최대한 빨리 그냥 개념만 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때 개념을 딱 끝내버린다. 짧은 타임에 계속 개념만 보면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개념 공부를 해봤자 국어에서는 언매 인강 듣기? 문학. 그리고 그것도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 들으면 끝이란 말이야. 그치. 나머지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냐? 바로 문제풀이. 개념 공부와 문제풀이를 진행하면서 내가 개념 공부하는 것도 문제풀이를 해줘야 될 거고 사실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개념을 미리 다 하고 할 거예요 이러면 늦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비문학을 3지문 이거는 꾸준히 그냥 베이스로 들어가 있는 느낌인 거지 사실. 매일매일. 시간이 좀 지났을 때는 구평 전에 실무 그냥 한두 번 풀면서 분석해보는 건 괜찮은 거. 근데 이때 지금 사실 앞에 것도 잘 모자란데 킬러를 뭐 파악하고 있는 게 그냥 필요가 없어. 당장 가져갈 수 있는 그냥 80%의 기본 문제들 걔네를 먼저 위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작년 6월, 9월 그리고 올해 6월에 기출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었으면 여기서 지금 실무를 풀 게 아니라 실무가 아니라 기출풀이. 하루 풀고 뭐 하루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설마 이런 사람이 있겠어? 일단 개념이 부족하니까 당장 개념 공부를 해야 돼. 문제풀이 순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먼저 푸는 게 있고 뭐 먼저 푸는 게 있잖아. 그냥 몇 번 해본 다음에 본인한테 더 잘 맞는 게 있거든? 그렇게 그냥 고정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니면 정석적으로 그냥 화작 먼저 풀고 문학, 비문학 이렇게 푸는 걸 난 제일 추천하긴 해. 그리고 사실 이 정도라면 그냥 개념 공부만 해도 돼. 굳이 실무라는 거는 내가 다른 게 다 단단히 다져져 있을 때 마지막으로 연습을 위해서 푸는 거지 사실 이 시기에 꼭 풀 필요가 없어. 강사 선생님들이 실무를 준다고 해서 꼭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화작 선택자야. 화작 선택자인데 한 달 내내 개념 공부만 하면 문학만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큰일 나거든?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도 문제풀이를 가져가야 되나 같이. 좋은 것 같아. 정신 차리세요. 사실 문풀 부족이면 그럼 개념은 그냥 확실하게 끝냈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배제. 그러고 만약에 내가 1주차에 공부하다가 부족했으면 여기 착 그 부분만 살짝 발췌해서 한다. 사실 국어는 문풀로 가져갈 수 있는 거랑 실무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되게 느낌이 다르거든. 그냥 비문학 3지문 연속으로 푸는 거랑 화작 문학을 푼 상태에서 비문학을 푸는 거랑 다르거든. 맞아. 그래서 나는 이걸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어. 비율을 1대1은 아니고 사실 실무를 한 30% 문풀을 한 70% 이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문풀 부족 케이스에서 제일 좀 조심해야 될 게 감으로 풀다가 넘어지는 경우거든. 감으로 푼다는 게 막 실전에서 내가 진짜 2번, 3번 중에 너무 모르겠어.
그러면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감으로 푸는 애들이 있거든? 특히 문학?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라서 내가 1, 2, 3, 4주차에서 스스로 문제 풀 때 내가 이런 게 좀 애매한데? 내가 이 문제는 그러면 지문의 이 파트에서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런 표현법이 쓰였고 그러니까 이건 뭐 긍정이다 이런 식으로 내 풀이 과정을 최대한 난 좀 명시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 그래야 틀린 것도 보완이 되고 맞은 것도 내가 정확하게 풀고 있구나라고 인지가 되거든? 그리고 이 단계면 사실 문제풀이라는 거는 정말 그 말 그대로 내가 비문학을 푸는 실력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거고 실무를 분석한다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 어디서 시간이 좀 모자르다 내가 문학에서 시험을 몇 번 연속으로 보니까 20분 썼다가 25분 썼다가 30분 썼다가 바뀐다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는 거거든. 이 단계면 사실 이것도 같이 가져가야 돼. 그치. 이제 문풀 부족 케이스는 개념이 어느 정도 돼 있고 한 2, 3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올리고 싶다 이런 애들도 많을 거거든. 전반적인 시간 분배도 좀 신경 쓸 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 분석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반적인 문제 분석은 적당히 해야 돼요. 많이 하지 마요. 이게 마달을 내가 되게 좋게 보긴 하는데 마달식 공부의 제일 큰 문제가 비효율성이거든. 그 지문에 매몰돼 버려. 그래가지고 만약에 45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적당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잘 풀고 실제로 제대로 했는데 분석하느라 시간 다 써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비문학을 하나 더 푸는 거나 아니면 연계 지문을 하나 더 암기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문풀 부족은 내가 진짜 부족했던 문제를 분석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비문학 찍맛이 많다는 거는 비문학을 찍을 시간이 없다는 거잖아. 그거는 실무를 제대로 많이 안 풀어봐서 시간 분배 자체를 못했을 확률이 커. 요거를 하면서 내가 왜 시간이 부족한가? 문학이 좀 부족한가? 그걸 한번 돌아봐야 돼 무조건. 그리고 내가 이제 약간 할 거는 화작 선택자인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는 고민하다가 시간 끌고 틀린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매일매일 우리 문제집 봤을 때 이감에 그거 있지 않았나? 한 회차씩 이감으로. 있는 거? 그런 거 하나 해서 아침마다 그냥 매일매일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실무를 풀어봤는데 그냥 비문학에서 오래 걸리는 거여서 막판에 찍어서 틀리는 거였어. 그러면 비문학만 따로 뭐 세 지문씩 주간지를 푼다던가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아. 그렇지. 주간지로 하는 거 괜찮아. 왜냐하면 그 어지간한 그 유명한 실무들 주간지는 다 연계 지문에서 토픽이 뽑혀져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연계 준비도 괜찮게 되는 것 같고 비문학이. 그리고 나는 사실 이것도 말하고 싶었는데 국어는 특히 인강의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야. 인강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예를 들어 한 선생님이 전달해 주시는 그 모든 내용들 있잖아. 그게 사실 6월 전에는 대부분 끝나. 이 뒤는 그걸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인강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걸 가져가지 말고 이 뒤에는 최대한 내 흐름대로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도 실제로 그 내가 통 공부했던 것 중에 인강을 들었던 게 문법 개념 있는 강? 그거 한 30회차짜리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내가 실제로 문제를 풀다가 내가 문학 개념 적용이 좀 어렵네 싶어가지고 그 유대종 선생님 한 10개짜리? 거기에서도 내가 필요한 거 한 7개만 골라 들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걸 골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야. 시간은 넘쳐 흐르지 않아. 다음은 실수가 잦은 경우. 왜 실수를 했는가? 어디서 실수하는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실수면 어쩔 수 없고 왜 그 순간에 판단에 실수를 했는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맞아.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덩어리로 된 모의고사 있지. 그치. 그게 기출일 수도 있고 실무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하루 걸러 하루 풀던가 그냥 맨날 풀었던 거야. 왜냐면 내가 실수를 진짜 많이 했던 케이스라서 그냥 하루에 실수가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엔 진짜 실수 노트라는 걸 쓸 정도로 그날 한 실수를 다 적어놨거든, 과목별로. 진짜 사소한 거, 뭐 A를 9로 봐서 틀렸다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나는 그냥 맨날 풀었어, 실무를.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틀렸을 때 옆에다가 그냥 비속어 하나 써놓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 그런 게 안 되고 옆에다가 내가 이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생각했고, 예를 들면 내가 너랑 저번에 600 풀었잖아. 포괄한다랑 요약한다를 헷갈렸군.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 그런 식으로 내가 풀이 분석을 냉정하게, 스스로를 너무 모해화 시켜서는 안 돼. 약간 냉정하게 나를 꼬치꼬치 뜯어보는 그런 과외쌤이 옆에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나야. 그런 식으로 실무를 최대한 많이 풀고 매일매일 하나씩 풀고 그때 했던 실수들을 다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실수를 다 찾아서 그냥 다 적은 다음에 그 밑에 어떻게 고칠지까지 다 매일매일 피드백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사실 실무를 매일매일 풀기 좀 힘들었어. 아 진짜? 수학 같은 거는 이제 풀 집중하고 푸는 건 아닌데 국어는 계속 모든 글자를 뇌에 넣고 내가 100%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푸는 게 좀 힘들었었거든, 체력적으로. 그래서 나는 한 3일에 한 번 이 정도로 풀었던 것 같아. 그럼 이제 나머지 시간에 문제풀이, 문제 분석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 그냥 이걸 다 해야 돼 지금. 그냥 양치기 자체가 모자란 경우가 많고 실수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좋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월요일에 풀어서 그날 한 실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아까 하라고 했잖아. 그거를 화요일에 실무 풀기 전에 한번 쭉 확인을 하고 실무를 풀어줬으면 좋겠어. 적어도 내가 매번 새로운 실수를 하더라도 반복하진 않게? 그러면은 좀 고쳐지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지금 공부 연장이 잘못돼 있어. 지금 다른 게 완성이 돼 있고 실수가 잦은데 강의를 듣고 있다? 말이 안 돼. 당장 지금 양치기를 돌려야 되는 시기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당장 풀어야 될 문제량을 늘려라. 실무든 그 문풀이 됐든 기출이 됐든 계속 풀 수 있는 양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긴장 많이 하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긴장 말고 긴장을 해라 차라리. 그럼 먹을 수나 있지. 실무를 많이 풀어라. 이거를 꾸준히 풀면서 그 긴장을 이겨내라. 거기에 내성이 생겨야 된다. 이걸 좀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그 오히려 좋아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진짜 오히려 좋아 마인드로 내가 만약 긴장이 될 것 같다? 오히려 좋아. 나 지금 잘 보려나 보다. 내 몸이 준비를 하고 있군. 이런 마음으로 해보고 내가 만약에 준비 열심히 했는데 나 모르는 질문 나왔어. 오히려 좋아. 남들도 다 모르겠군.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긴장은 진짜 마인드 싸움인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한 달치 플랜 짜본다고 생각하고 그럼 총정리 했을 때 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1, 2, 3, 4주 차에 항상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연계지문 공부, 수특 공부. 요즘 특히 더 중요하죠. 수특 수학 공부, 그리고 비문학 풀이. 그거 두 개는 꾸준히 꼭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막주차에 작년 기출, 올해 기출은 꼭 있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분야별로 좀 다르겠지만 본인이 좀 부족한 파트 제대로 파악해보고 양옆에 애들이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더 좋은 거 하는 것 같다 해서 함부로 흔들리지 않고 진짜 냉정하게 본인의 약점을 분석해야지 구평으로 대학 갈 수 없습니다. 수능으로 대학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개념이 안 돼 있다. 그럼 초반에 빨리 개념을 끝내야 돼. 이거는 진짜 무조건이고 그 두 개는 그냥 매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 실무는 구평, 근데 이건 학생별로 너무 다른 게 상위권이라면 그냥 나는 솔직히 맨날 풀어야 된다 생각해. 그리고 중위권이면은 한 점검하는 느낌으로 일주일에 한두 개? 그리고 개념 공부하는 학생이면은 진짜 내가 기출 최근 3개년 분석 안 됐으면 실무 분석은 그거는 허영이자 자만이자 사치야. 기출부터 분석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구평 보기 직전에 약간 감 끌어올릴 겸 실무를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기출 분석이 안 돼 있다? 그럼 이제 기출 분석 이때 같이 해야 되겠고 실무를 1주 차에 나의 약점 파악을 위해서 조금 푸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또 동시에 내가 기출 분석 제대로 하고 있는데 좀 과하게 계속 기출만 보면 또 늘어지거든. 실전 훈련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실무풀이도 꼭 같이 섞어주면 좋겠다. 다음은 수학입니다. 약간 처참하죠? 구평 이후에는 헷갈리는 게 있으면 안 돼. 실수 하나라도 있으면 손을 높게 들어서 내 뺨을 내리쳐.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